백낙천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담은 찍어놓고 나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제가 그 사이에 창작과 비평 봉호에 지난번 백낙천 TV에서 신년 칼럼으로 내보냈던 그 내용을 보완해서 실은 게 있어요. 제목은 여전히 변혁적 중독의 때가 왔다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 글 이후로 최초의 좌담이 되는 셈입니다. 대담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서 오늘 모신 분이 창비의 문학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전성희 부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학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부장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예,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비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문학출판 일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개간 창작가 비평 편집부에서도 여러 해 일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는 이제 백낙천 선생님께서 편집인으로 계시던 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좋은 말씀들, 좋은 글들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게 돼서 긴장은 많이 되지만, 또 백낙천 TV 애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 좋은 말씀 청해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창작가 비평 보모에 게재하신 덧글 중도와 개벽 세상으로 좀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개간 창작가 비평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도 좀 일독을 권하고자 하고요. 몇 대목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덧글에서 윤석열의 내란으로 한국 정치의 변칙적 사태가 엽기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는 판단은 남은 변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내란 수계의 엽기적 행각이 추종 세력 응원 속에 지속된 것을 보며 내란의 성격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진단하신 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서 공개하신 신년 칼럼에서 이제 변혁적 중도 개념을 좀 작심하고 강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란으로 인한 지금의 혼란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변혁적 중도가 좀 절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뿐 아니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어떤 극우 세력의 목소리나 그 범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현실까지 감안하면은 좀 뜻있는 시민들이 변혁적 중도의 기체 아래 좀 모일 필요가 더욱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를 한 2006년쯤 처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변혁과 중도 사이의 어떤 개념적인 간극을 좀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변혁적 중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나 다 뭔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바가 좀 더 많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변혁적 중도를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필요성도 물론 그렇지만 정세적으로도 시민들에게 이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판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사태가 수습이 되었을 때 때가 왔다는 얘기를 좀 미리 한 거죠. 아직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완전히 내란 옹호로, 전원은 아닙니다만은 내란 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고, 소위 길거리 극우 세력이 상당한 정도의 세를 과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태는 수습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태의 수습에 변혁적 중도론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헌정 질서, 법치주의, 이걸 지켜낼 건가 말 건가 하는 그런 좀 더 단순한 성격의 위기에 처해 있고, 요게 이제 수습이 되고 나면은 그때가 변혁적 중도를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할 때가 왔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변혁적 중도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무슨 처방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를 내가 처음 제기했을 때
그게는 변혁과 중도라는 말에 다소의 간극 같은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점점 아닌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하는데 그렇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변혁적 중도주의에서 변혁이란 개념하고 중도라는 개념이 상충되는 개념이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변혁적 중도주의의 변혁은 분단체제의 변혁이고 중도주의는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서 뭐라고 할 때 실천 노선이었기 때문에 상충은 없었는데 아직 이제 그 개념에 익숙치 않아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대로 해볼 상황이 아직 도래하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뭐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분단체제 변혁 안 하고는 헌정 질서 유지 질서 참 힘들겠구나 하는 인식이 보편화됐고 또 헌정과 법치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거조차 깨부수겠다는 이 내란 세력을 억눌러 놓고 분단체제의 변혁도 추구하고 우리 남쪽에서의 광범위한 중도 세력 규합도 해야겠다 하는 데는 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공감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선생님께서는 변혁적 중도가 비단 이제 정치적 노선으로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 공부에도 가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련한 대목을 짧게 인용한다면 변혁적 중도의 실용주의는 한반도적 시각을 지닌 실용주의이며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떠맡은 시민들을 당장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최대한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신의 의식주 문제를 젖혀두고는 도대체 마음 공부가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위대함의 비전 없이는 도덕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라는 화이트헤드의 말대로 어떤 원대한 목표와 서원은 마음 공부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라는 게 얼핏 들으면 뭔가 좀 막연하거나 혹은 좀 고차원적인 것으로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까지 없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게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일,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몫을 찾는 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스님께서 깨어있는 민중이 스스로 다스리며 우애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 없는 마음 공부와 고도의 정치적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또 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마음 공부와 정치적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할 때 아직도 그냥 혼자서 개인적인 수양을 쌓는 거라든가 우리 전통 불교에서 보면은 선방에 들어가서 좌선하고 뭐 염불하고 그런 걸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막이라는 말이 세 가지 공부 불교에도 있고 원불교에도 있는데 각기고 내용은 좀 다르죠. 어쨌든 사막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거는 혼자서 그렇게 마음만 깨끗이 닦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대 소태산 같은 거는 이제 물질 개벽의 시대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 시대에 오면은 이 시대를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실천 상당히 그 고도의 지혜로운 실천이 필요한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말이고 전 부장이 내 취지를 잘 이해해서 이미 이해하고 질문하신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덧글은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진단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더 제 나름대로 공감되는 이유는 뭐 한국 문학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 뭐 K-팝 등등의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좁게는 있겠고요. 더 넓게는 촛불혁명 이래로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 좀 세계적으로 되게 깊은 인상과 영감을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일이 뭐 우리 사회 미래에도 굉장히 결정적이겠거니와 뭐 한반도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선생님 글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물론 우리 역사와 문화가 여러 방면에서 성취한 그 성과의 의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먹혀들고 있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포함한 얘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한반도 바깥의 세상이 한국에서 발신되는 이런 K사상이라든가 K문화, K민주주의를 수용 안 하고는 좀 점점 망가지고 있다 하는 진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계라는 게 워낙 넓고 복잡한 데니까 내가 한국의 한 구석에 앉아서 함부로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거를 나는 그 원래 신년 칼럼에서도 그랬고 거기 덧붙인 글에서도 우리 촛불혁명이라고도 하고 요즘 또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도 하는 이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립된 현상이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옳은 거라면은, 이게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 그러면은 세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한때는 그래도 유럽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낫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자기들의 그 민주주의적 자산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뭐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지만은 사실 유럽도 그동안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경제는 지금 옛날엔 미국하고 엇비슷했는데 훨씬 뒤떨어졌고,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는 민중의 정치 참여가 활발한 경우를 보면은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중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태입니다. 물론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보면은 그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뭐 들쑥날쑥인데 그 사정을 잘 몰라서 자세히 말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지금 그 꼴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념이나 사상을 그들이 갖고 있는가 할 때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혁적 중도 이념이랄까, 저 사람들도 좀 배워가야지 이 세계가 좀 새로운 전환을 꿈꿀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정말 세계가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예. 생각이 도처에서 발견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기후위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좀 지역적인 제도를 바꾸는 수준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국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림이 어려워질 때, 야, 이거 우리 이제 살림도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있는 이 살림이나마 제대로 챙겨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자.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은 건데,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는데, 지금 세계의 흐름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그동안에 그래도 세계 자유무역체계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고 일종의 패권 국가 행세를 했던 미국이 지금 완전히 안면 몰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동맹이고 패권이고 필요 없다. 우리가 다시 좀 잘 살아야겠는데, 그러려면 너희들한테 뜯어 먹어야겠다.
그 내놔. 갈취하는 거예요, 지금. 갈취하는 보복하고.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죠. 그런데 그 망가지기 이전에 가령 바이든 같은 사람이 동맹을 중시하고 뭐 자유무역을 그래도 살리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가치 예, 외교. 예, 소위 가치 외교, 가치 동맹 이런 걸 했는데 현재 미국 실력으로는 그걸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한테는 유리하지만은 미국의 대중은 점점 못 살게 돼서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한 데는 사실은 대중들의 반란이라는 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잘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바이든의 가치 외교라는 게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쳐가지고 한미일 삼각체제 만들고 그 삼각체제라는 게 대등한 동맹관계가 아니고 미국이 주인이고 일본이 상버슴이고 한국은 막말로 시다바리가 되는 그 시다바리를 즐겨하는 이상한 인간을 하나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온갖 것 다 뜯어먹었잖아요. 자기들이 해줄 의무는 다 면제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자기들이 제국주의 국가로서 할 일 다 하고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으면서 같이 얘기하니까 첫째 위선적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에 비해서 오히려 이것이 미국 주도의 우파 인터내셔널 같은 거 옛날에 인터내셔널이라 그러면은 소련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졌고 소련도 없어졌고 오히려 있다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파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우익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오히려 합당한 이름이 바이든의 소위 동맹 중시 외교였고 트럼프는 그것저것 쓸데없다고 팽개쳤으니까 오히려 뭐 이런 그 악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게 나아진 면도 없지는 않지 싶어요. 이게 아까 소대에 말했지만은 오늘이 2월 20일인데 요즘은 시국이 얘기하다 보면은 언제 발언했다는 걸 명시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뭐 며칠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나는 뭐 크게 바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 대담이 업로드돼서 나갈 때쯤 되면은 우선 국내 정세는 상당히 훨씬 더 투명해졌을 거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정말 트럼프한테 얼마를 내줘야 할지 또 그 일을 누가 맡아야 할지 이런 게 더 분명해졌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힘드냐 안 드냐 그것만 보지 말고 더 큰 시각에서 이 세계 전체가 얼마나 참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주도해서 어떤 세계 질서를 유지하던 그 시기에 비해서 얼마나 더 혼란스러워졌는가 하는 걸 인식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말하는 변혁적 중도가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 그 변혁적 중도를 이 땅에서 제대로 할 책임이 우리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계사적인 사명까지 또 하는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뜻의 얘기를 했던 거죠.